자, 이제 송민곡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송민곡은 대화체다라는 얘기를 했어. 기억나지? 진서가 기억나? 네. 그럼 너가 이제 감녀의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니? 감녀의 대사 부분만. 대감연저 각시공득도 운유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디하야 이변하고 회다 저 저는 나의 누를 보라 하시는 그치, 거기까지가 이제 감녀야. 자, 그 다음 또 감녀. 그런 생각하고 또 마지막 하나. 각시님 다리야 카니와 카니와 구잔비나 구정비나 됐었어. 자, 거기까지가 감녀예요. 나머지는 전부 을려입니다. 감녀와 을려의 대화고, 그 다음에 이제 감녀가 보조하자. 을려가 뭐라고 그러냐? 본화자? 주된화자? 메인화자? 주된화자? 주된화자.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감녀와 을려의 대화로 돼 있다. 영혼 나가는 우리 나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윤이는 이해 충분히 합니다. 너가 이렇게 집중도 안 되는 날 이렇게 몸을 여기 이끌고 오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너가 찍으면 하나 맞게 될 거야. 사람이 삶에 성의가 있는 거잖아. 나는 성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요즘 입시에서도 성의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하지 않은 과목 막 던지고 그러면 안 돼. 나는 체육학과 갈 거라 수학 안 했네. 그리고 수학 막 한 7등급 받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자기 주요 등급에서 한 이상 등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주등급이 2등급이면 적어도 한 4등급 정도 받아야 막 7등급 받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사실 수학을 그렇게 하는 애들 없는데 뭐 일본어 막 이런 거 갖다 뱉다 던져서 막 9등급. 막 자랑스럽게 또 9등급은 아니죠. 아니지. 난 한국사 9등급 받는 애 가르쳐봤어. 진짜 9등급이더라고. 쉽지 않은 건데 해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성의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왜 그렇게 보는 거냐면 성의가 있는 애냐 아니냐를 본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가 있는 거지. 훌륭해. 성의가 있는 거지, 친구들. 오늘 여기 결석하니까 못 올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저기 가는 저같이 본듯도 한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기는 좀 아래아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요즘은 그 현대어로 많이 바꿔서 나와요. 평가원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평가원 이게 많이 나와서 그냥 한번 이렇게 우리가 아래아가 막 넘실거리는 걸 풀어보긴 하지만 이렇게 그 고전 어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저기 가는 저같이는 국외음화가 국외음화가 이 당시 안 돼 있어가지고 대기 가는 대각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디귿을 지읒으로 옮겨보시면 저기 가는 저각시 이렇게 읽어가시면 되죠.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데 천상 백옥경 밑줄 쳐주시고 어디야? 궁궐이 되겠죠. 원래는 천상세계를 말하는 거지만 그래서 삼인곡도 그렇고 송민곡도 그렇고 어떤 기본적인 화소가 있냐면 적강 화소가 있어요. 이 적강 화소가 뭐야? 알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는 거야. 워낙은 얘가 궁궐에 있다가 임금님과 함께 살다가 하계로 내려온 거잖아. 귀양으로 온 거야. 귀양. 그렇게 온 거지만 이거를 마치 자기가 천상세계에 있다가 어디로 왔다고? 인간세계로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인간세계. 이렇게 얘가 표현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그 3인곡에서도 자기 여가 있는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계라고 표현해. 인간세계. 아래 아자 써서 아래 세계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백옥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천상세계를 말하는 거잖아. 천상 백옥경이잖아. 천상이지. 하늘나라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궁궐을 의미하는 거다. 궁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도 다 저문 날 시간적 배경이에요. 해도 다 저문 날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해도 다 저문 날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시간적 배경. 너 원래 여기다가 어제 이별하고 이렇게 해 날도 저물었는데 어디 가니? 로 물었어.
자, 을려와 대답합니다. 어와 너로구나. 이때 너는 누구야? 감명. 너구나. 내 사설 들어봐라. 내는 누구야? 을려. 내 말 좀 들어봐. 자, 얘네 둘은 그러면 처음 보는 사이야? 원래 알던 사이야? 좀 알긴 아는 사이야. 그지? 처음 보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너로구나 이러잖아. 누구세요? 이러지 않고 너구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서로 아는 사이인 거죠. 자, 내 얼굴이 거동이 이미 괴함즉했는가. 괴함 정도는 알아둬야지. 괴함은 기본형이 뭐야? 괴다입니다. 얘는 외우자. 괴다 정도는 아무리 현대어화 됐다 해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괴다 정도는 알아야지. 괴다의 뜻은 뭐다? 사랑하다. 약간의 변형돼 있는 거죠. 그래서 괴함 그러면 사랑함즉 했는지, 내 얼굴, 내 거동이 님께서 사랑하실만 했는지, 어떤디 날 보시고, 어떤 일인지 나를 보시고 뭐라고 그랬다? 너로다. 이건 너로다 임금님이 하신 말이야. 너다.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여기셨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자,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었어요. 군 뜻. 이 군 뜻이 이제 군 뜻이잖아. 딴 생각, 의심 이런 거 없었다. 이 군이라는 게 뭐야? 우리 접두사에서 군. 쓸데없는 군살, 군말, 군소리 뭐 이런 거잖아. 쓸데없는 뜻 안 가졌다. 이런 뜻이지. 군 뜻. 쓸데없는 뜻 안 하고 전혀 의심도 안 하고 그랬대. 자,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셨던 거. 이래야 교태야 아양을 막 떨었다는 거지. 막 애가 떨고 하하호 막 그래서 어머 이러면서 이제 어지럽게 굴었대요. 자, 여기까지가 과거의 모습입니다. 어지럽게 걸었던가. 여기까지 해서 과거의 모습. 내가 이렇게 했다. 님이 너로구나 하시고 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군뜻 없이 그냥 애교를 떨면서 지냈다. 과거의 모습.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반기시는 낯빛이 이때 낯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오늘날의 페이스야. 얼굴. 옛날 여기 얼굴은 뭐야? 몸 전체를 말하는 거지. 여기 비교해보자. 중국 15세기에는 얼굴이 어떤 면에서 약간 바디, 그래 바디야. 그래서 몸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낯이 뭐야? 얼굴. 그래서 나의 전체의 모습을 보시고 임금님이 그러셨었는데 어느 날 임금님의 낯빛이 달라졌다는 거야. 얼굴빛이 달라지셨다.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여기가 현재의 모습이죠. 거기다가 현재의 모습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대비되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임금님과 내가 서로 좋아했는데 이제는 임금님의 낯빛이 변했어. 이렇게 써면 헷갈릴 수 있어. 임금님이 얼굴빛이 달라졌어. 자, 여기까지 됐어? 해석됨. 자, 그 다음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앉아는 뭐일까? 일어나 앉아. 해안이, 해안이도 우리가 여러 번 나오는 건데 해안이다가 기본이에요. 해안이다. 해안이다의 뜻도 알아둡니다. 생각하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나올 때마다 이게 꼭 아셨으면 하는 건 적어드리니까 체크해 보세요.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였대요. 매는 뜻이 뭐야? 매. 산이지 산. 그치? 매같이 쌓였더라. 자, 내 탓이다 이거지. 역시 충신이야. 임금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냐? 언젠 나라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지 않아. 다 내 탓이다. 왜? 난 충신이거든. 지금 이거 누구한테 쓰는 거야? 임금님한테 손미 인곡을 쓰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어떻게 임금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수록 다 내 탓이거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탓이거든. 기본적으로 충신의 태도를 보여줘요. 자, 하늘이라고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하겠느냐? 물론 서리법 쓰였지만 이거는 이제 고1 때로 끝내. 서리법은 그냥 아는 거지. 자, 하늘이라고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할 수 있겠는가? 자, 풀어 생각해 보니, 자, 밑줄을 칠게. 조물주의 탓이로다. 자, 무슨 논적 세계관? 그지,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옵니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운명론적 세계관. 자, 이게 팔자였구나. 이런 거야. 여기까지 이제 얘가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팔자 타령하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자, 흐름을 보시면 감녀가 물어봅니다. 너 궁궐에 있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돌아다니니? 막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는데 나 군 뜻도 없었어. 근데 내가 너무 심하게 했는지 어느 날 변하셨어.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 내 탓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다 조물주의 탓이야. 조물주, 운명문적 세계관이야. 자, 이러면서 내 팔자야, 쭈쭈쭈 이런 거 있으니까 듣고 있던 우리 시크한 남녀가 딱 6글자 말해요. 글란 생각, 마음.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딱 이래. 자, 그랬더니 얘가 아니 맺힌 게 있어. 맺힌 게 있어. 뭐 이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임금님 걱정이야.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님을 매셔봐서 내가 님의 일을 다 알거든. 님이 어떤 분인지 나 다 알아. 넌 님 안 모셔봤지. 우리 님 얼마나 약한지 몰라. 그 뭐라고 해? 물 같은. 물 같으냐? 얼굴 아까 몸이라고 그랬잖아. 물 같은 몸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이때 물 같은 몸이라는 게 과거 어떤 의미야? 연약하신 분께서. 임금님들은 원래 연약해요. 운동도 안 하기 때문에. 맨날 앉아만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고 임금님 걱정하는 거지. 자, 또 춘한 고열을 어찌 지내시며 이때 춘의 동그라미 봄춘자예요. 고열은 뜨거운 여름, 요즘 같은 여름은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 추 동그라미 가을 동 동그라미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염려하는 거지. 추일 동 이게 춘한 고열에는 그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시는가? 애 걱정하는 거야. 1년 12달 다 걱정이야. 우리 임금님 잘 지내신가? 자, 먹는 것도 걱정하죠. 죽조반 조성 매를 이때 매 밑줄 쳐줘. 이때 매는 진지를 말합니다. 진지, 야, 매, 산 아니야. 산은 어찌 드시는가? 임금님이 산을 먹나? 이러면 안 돼. 죽조반 저성 매 할 때 매는 진지, 수라상을 말해요. 임금님의 수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매가 두 종류의 매가 나오는 거야. 하나는 산이라는 의미의 매가 나오고 수라의 의미를 갖는 매가 나오는 거예요. 수라는 진지. 이건 궁중 용어래요. 자, 그래서 죽조반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과 조석으로 먹는 식사는 옛날과 같이 세신한가도 밑줄 쳐주시고 잡수시는가. 드시는가. 세신한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가. 그러니까 식사는 잘 하시는지 밤에는 잠은 잘 주무시는지. 자,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 하니 님다이 다이 밑에 밑줄 치시고 어디 쪽 방향. 어디 쪽 또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자, 얘가 이제 1년 12달 1년을 어떻게 지내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지내시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야. 그게 내 안에 맺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님 쪽에 있는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고 아무려나 알자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날이 거의 지났어요.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지.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또 헉하고 틀려. 사람 밑에다 써줘.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 딴 사람 아니고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뭐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지. 자, 근데 내일은 올까? 그러는 거야. 자, 근데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디든지 가야겠다.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첫 번째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뇌입니다. 뇌. 또 나왔어. 뇌는 어디야? 산. 처음에 산에 갑니다. 첫 번째 장소 산에 갔어요.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산에 올라갈 때 임금님 소식 방향이 보였을까? 안 보인다. 여기 중요한 애 나온다. 구름, 안개, 세무.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히. 카니와는 물론이거니와잖아. 내가 임 계신 쪽을 탁 바라봤더니 구름과 안개가 있는 거야. 이때 그럼 구름과 안개는 무슨 뜻이야? 장애물이지. 장애물은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우니 1월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1월은 누구를 상징해? 임금님 상징해. 그치? 자,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디든 가자. 그러면서 산에 올랐어요. 올라갔더니 높은 산에 갔는데도 구름은 말할 것도 없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우니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니 천리를 어찌 보랴. 물론 표현법 대꾸법이야.
살짝 어두우니 어찌 보면, 지쳐 모르니 어찌 보려 이랬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기 이번에? 물가의 동그라미. 첫 번째 장소는 산에 올라갔었고요. 두 번째 물가로 이동합니다. 자,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알아보자. 백길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당연히 못 알아보지. 어떤 장애물? 해물초가. 뭐가 장애물이야? 바람과 물결이 어둥정되었죠.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었어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며 님 쪽에서의 소식을 더욱 알고 싶지만 소식이 어때? 너무 아득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또 공간 이동해서 이제 어디로 와요? 세 번째, 모첨. 모첨은 초가집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송민국에는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거야. 산에 갔다가 물가에 갔다가 집에 왔어요. 자, 집에 왔어. 찬 자리에 밤중이 돌아왔습니다. 시간도 이제는 밤이 됐어요. 아까 날이 저무는 정도였는데 이제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이 달리는 거야. 자, 이 초가집에 찬 자리에 밤중이 돌아왔다. 찬 자리는 왜 찬 자리야? 왜 이부자리가 차니? 이미 없어서다. 우리 기억 안 나? 차도찰샤 3인곡에 나왔었잖아. 이미 안 계셔서 혼자니까 찬 자리죠. 자, 반벽 청등 등을 밝혀놓고 누구를 위해 밝혔느냐 이러면서 이제 혼자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있어. 오르며 나리며 해 뛰며 가자니니.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산에 올라가느냐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물가를 헤매며 가자니니 돌아다녔더니 당황했더니 적은 더 잠깐 사이에 역진 힘이 다해서 뭐가 들어? 자, 동그라미 칠 준비해 주세요. 동그라미 쳐줘야 됩니다. 풋잠이 들었어요. 우리 3인곡에서는 잠을 못 자거든요. 얘는 잠을 잡니다. 풋잠이 들었어요. 자, 잠에 들었는데 정성이 지극해서 뭐를 꿔? 자, 동그라미 2개 치겠습니다. 뭐를 또 뭘 꿔? 야, 뭘 꿔? 꿈을 꿔. 엄청 중요한 애잖아. 꿈 꾸잖아. 야, 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니들이 모르는구나. 자, 꿈 꿔. 자, 진서의 꿈 꿔. 자, 오늘 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거 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 현실. 자, 꿈꾸는 애들은 주로 현실이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죠. 오, 좋았어.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해. 다음 주에 배울 구운몽에서도 내가 이거 또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줘.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거지. 그치?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안 돼. 특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거든. 근데 걔랑 잘 안 돼. 불만이 그렇게. 그래서 매일 기도해. 저 여자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오죠. 땡땡이가 누구랑 사귄대. 그날 밤 너무 열받습니다. 그때 꿈꾸는 거지. 이게 조신서로 아니야. 조신서라고 있잖아. 김흔의 딸을 흠모해. 내가 먼저 맨날 가서 딸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김흔의 딸 결혼했대. 그래서 밤에 꿈을 꾸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갑자기 문을 딱 열고 오더니 저는 부모님의 뜻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저도 평소에 당신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여자가 막 여기 들어와. 그래서 막 둘이 막 좋대! 막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애를 몇 명 낳지? 5명 낳을걸? 근데 그 중에 애 하나가 개에 물려 죽잖아. 그랬더니 둘이 여자가 탁 하더니 내가 너랑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우리 애가 넷이니까 둘둘 찢어. 그래서 둘둘 찢어. 헤어져. 그래갖고 나중에 꿈에서 깨잖아. 그래서 여자를 사랑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인생상을 깨닫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자, 그럼 꿈에서 일단 성취해야지.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나도 당신을 좋아했어요 이러고 들어와야지. 그게 꿈이지. 자, 그래서 꿈에서 성취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시 꿈에서 깨웠을 때는 2가지 버전이 있는 거야. 진서야 지금 좋을 때가 아니야. 지금 오늘 이제 포인트야. 이거 포인트. 진서, 나는 목표가 있어. 진서의 놀라운 성적하는. 왜냐? 우리 진서 할 수 있거든. 진서의 유전자도 좋고 게다가 난 국문과를 믿어. 자, 그다음에 진서야 뭐지? 진서야 너는 내가 이제 문제 좀 풀려보니까 읽기는 돼. 읽기 되더라고. 얘 지금 점수는 얘 점수가 아니야. 근데 이거 집중해야 되니까. 포인트. 내가 설명하는 거 좀 싫어하긴 하지만 이건 중요해. 자, 2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깨달음으로. 이거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성취해 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아니네.
깨달음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뭐냐면 너무 좋았는데 깨문이 없어. 이런 살기 싫어? 이렇게 허무하다. 고정문학에서 이 두 가지야. 이 구조에서 마이너스 현실에서 플러스의 것을 성취해. 꿈에서 성취를 하지. 그러나 꿈을 꾸고 봤더니 내가 다 꿔봤더니 경험해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이건 진정한 가치가 없네 라는 걸 깨닫든가 아니면 허무함으로 가든가. 어디 갔어? 이렇게 어디 갔어? 다시 꿈꿀 거야 뭐 이러든지 허무함으로 가는 거. 자, 그래서 이 버전을 갖고 열로 와봐. 자, 얘도 드디어 꿈을 꿉니다. 정성이 지극했으니 꿈에 누구를 봤을까? 님을 봤지. 님을 만났네. 님 만났네. 자, 정성이 지극하게 꿈에 님을 보니, 이 꿈은 진짜 중요한 거야. 꿈에 님을 보니 님을 딱 만났는데 옷 같은 얼굴, 이 얼굴 누구 얼굴이야? 님의 얼굴인데 그 옷 같으시던 몸이 어떻게 됐어? 반이나 늙었어. 어머, 왜 이렇게 늙으셨을까? 내가 옆에 없어서 이렇게 된 거지. 끼니 잘 채워주고 내가 있을 때 너무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더 애정이 더 물씬물씬 풍기는 거지. 야, 만약에 님을 만났는데 님이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어머, 나 없어도 잘 지내네. 이런 뭔가 마음이 좀 싸해질 수 있거든. 근데 님이 막 완전히 막 너무 반이나 늙었어. 막 그럼 내 마음에 그 차라도 님을 향한 마음인데 막 잘 드시나 잘 주무시나 걱정했는데 어머, 이 님이 저렇게 반토가리가 됐어. 그러니 더 사랑스럽지 님이.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철철 나는 거지. 오, 진짜 마음에 먹은 말씀,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었겠지. 슬프자 느낌상 실컷 하려고 했는데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얘가 뭐를 못해? 말을 못해. 여기다 말씀 밑에다 X 쳐야 돼. 얘가 꿈도 꿨고 꿈에 님도 만났고 먹은 말을 하고 싶었고 눈물을 났는데 말을 못해. 이런 경험 해봤냐?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못하는 거지. 엄마 동생이랑 진짜 완전 동생이 까불어갖고 내가 한 때렸거든. 이 자식이 계속 대들어오면서 막 열날 때렸지. 막 그러더니 엄마가 오더니 막 나한테 다 잘못했대.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고 내가 이거 자초지경을 다 말하지 못할 때.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야 되는데 내가 꺽꺽꺽 그냥 싶지 뭐야 말 제대로 못해 이러면서 계속 눈물 나. 막 그럴 때 그 심정이야. 얘가 막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말을 못했어. 이게 중요해. 말을 못했어. 예치불일치해서 말을 못한 걸 꼭 기억해야 된다. 눈물이 자꾸 나가고 말을 못했거든. 목이 메어가지고. 근데 그때 오전된 개성. 이때 개성은 뭐예요? 닭소리. 꽃기호. 오전된 그 방정맞은 닭소리가 잠을 깨운 거지. 자, 그럴 때 깼으니 이제 님이 사라졌겠죠? 자, 이때 얘의 정서는 어땠을까요? 아, 님 만나봤더니 별거 아니네. 이거였을까? 아니면 내 님 어디 갔어? 이거였을까? 내 님 어디 갔어? 얘는 허무함으로 간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구운 몸은 깨달음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허무함으로 간 거죠. 와, 봐봐. 밑줄 허사롭다. 허사롭다라고 써있잖아. 이거 진짜 다 맞아. 고정문학에서 이 플롯을 어기는 애가 없어. 진짜야. 100%짜리야. 100%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여기서 허사롭다. 이 님은 어디로 갔냐? 얼떨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이 그림자는 무슨 그림자일까? 누구 그림자냐? 님의 그림자일까? 내 그림자일까? 내 그림자여야 돼요. 어여쁜은 여기서 예쁜 아니야. 불쌍한 이잖아. 아예 우리 1학년 때 했잖아.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였잖아. 자, 어여쁜 그림자는 불쌍한 내 그림자만. 달빛이 비치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내 그림자만 비치는 거지. 자, 어여쁜 그림자만 날 따를 뿐이로구나. 자, 이제 결심합니다. 차라리 스여디어. 스여디어가 뭐야? 죽어서. 3인국 때는 범나비가 되겠다 그랬는데 이번엔 나벌이 되겠대요. 달빛이 되겠대. 자, 그래서 님 계신 창에 번듯이 비추리라. 내가 님 계신 창문 밖에서 님 계신 방이라도 비춰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굉장히 소극적이죠.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듣고 있던 감녀가 한마디 합니다. 각시님, 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 달도 해. 근데 죽어서 아니 죽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죽기는요. 아니 무슨 말씀을 기다려보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죽어가지고 근데 달은 말할 것도 없고 구준비돼. 구준비. 이거는 죽음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동조하고 있어. 그러나 괜찮아. 어차피 화자의 분신이니까. 화자가 분신을 둘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술자가 만든 거니까
구준비, 살인 방조 이런 거 아니야? 아, 살인은 아니고 자살 방조 이런 거 아니야? 각신님 다른 말할 것도 없고 구준비가 되세요.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야? 그 나궐과 구준비의 비교. 나궐, 구준비. 이게 예전 작년에 기출이 됐었거든. 근데 이게 기출이 됐었거든. 그래서 나 이렇게 쓰려고. 본문에 찾아 쓰세요거든. 근데 우리의 훌륭한 나의 제자들도 수태 구준비라고 써가지고. 그래갖고 또 1점 다 날리고 돌아오셨잖아.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았는데 100점이 정규 딱 한 명이야. 왜냐면 애들이 이런 데서 다 점수 깎여가지고. 그래서 100점은 한 명인데 99점은 6명. 이야기 중간고사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랬잖아. 찾아 쓰시는데 애들이 내가 이게 구준비 이랬을 거 아니야. 내가 구잔비 이러지 않고. 근데 그럼 가서 찾아 쓰세요면 본문에 가서 보고 써야지. 그거를 구준비 이렇게 써가지고. 그랬잖아. 근데 나 이게 구잔비라고 쓰려고. 구잔비. 이거야. 둘을 비교해야 되는데 나고는 어떤 거라고 얘기하면 소극적 자세라고 얘기하고요. 구잔비는 적극적 자세라고 볼게요. 그럼 물론 이제 근거들은 뭐 여러 가지 돼요. 구준비는 이제 비가 내려갖고 막 옷도 적실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인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아무튼 적어 외워두세요. 그래서 각신님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죽어가지고 구잔비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얘가 가사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유배문학이잖아요. 3인국 위에 속편으로 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체로 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보조적 인물과 이제 을려로 되는데, 을려는 다시 말하면 뭐 이제 우리 정처를 대신하는, 대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두둥. 하나, 둘, 셋. 세 개야. 구준비가 더 다가가는 거야 아니면 복수하는 거야? 이거 삼이 송미국이야. 임금님한테 악어하려고 쓴 글이야. 임금님 탓도 안 하는 다 내 탓이에요. 윤수야? 절대 임금님한테 대들면 안 돼. 나머지는 다 해줬어요. 진서가 서건이보다 많이 풀었을 줄 몰랐다. 제 셋 중에 제일 안 하는 애가 서건이. 그래서 얘는 한 회는 다 풀었으니까. 너는 이제 2회를 좀 풀다 나갔던 거야. 자, 요거는 지난번 서건이와 진서가, 서건이가 요번 주만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지난주에 안 했고요. 오늘부터 숙제 안 해오면 이제 엄마들한테 어머님들께 문자 넣고, 그 다음에 또 숙제 안 해오면 전화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난 전화하면 모든 걸 이실직고 하는 스타일이야. 자, 오늘은 2회를 내고 가시면 됩니다. 2회. 다 풀었나 벌써? 세 문제만 풀면 돼. 다
풀었니 나연아? 세 문제? 나연이도 다 풀었어? 안 풀었어 세 문제? 오늘 나연이도 성의가 있어 지금. 성의 있는 중이야. 역지는 힘이 닿아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고 내려왔다가 막 물가도 헤매고 그랬더니 적은 것은 잠깐 사이에 힘이 빠져서. 역자가 힘역자, 징이 닿을 진짜. 우리 지금 나윤이가 역진 해가지고. 그건 그림이 어느 그림이야? 그림에도 종류가 있잖아. 기초 디자인이요. 기초 디자인. 내가 전에 시우가 체육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이야? 했었어. 그래서 내가 체육이 웬 말이냐? 시우는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이. 너하고는 그림이 좀 더 잘 맞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뭘 해 그랬어. 그냥 보면 알. 체육 현시우가 그림이 아니고 그림을 해 시우야. 좋지 않을까? 왠지 시우는 미대 오빠처럼 생겼잖아. 미대 오빠. 아니. 은소는 졸고 있다. 와, 은소 좀 전에 졸았다? 아니야? 그럼 은소 불러봐. 자, 1번의 답은? 5번! 맞았어. 5번이 왜 틀렸냐? 말해봐. 몰라서 물어봤어. 몰라서 물어봤어? 네, 그냥 몰라요. 그냥 몰라요? 그쵸. 임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 이게 기억은 니은의 임이 주어요, 임이. 임이 니은과 헤어져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 아무도 몰라. 임의 상황이야, 임의 상황. 그치? 그래서 답은 5번. 자, 11번은 우리 진서. 11번 아니, 2번은 진서. 5번. 그렇지. 원망 안 된다니까. 원망 아니에요. 임금님한테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에 지난 학기에, 작년에 이제 워낙 이제 대한민국의 국룰은 뭐냐면 유배를 간 이 충신들께서는 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하가 어떻게 임을 원망해? 신하들은 그래, 너 죽어라 그래도 네 하면서. 근데 성은이 망극합니다. 확 죽잖아. 이게 이제 과거의 유교 시대의 충신이란 말이야. 근데 임금님이 지를 유배를 보냈다고 해서 임금님 원망하면 돼, 안 돼? 충신인데 원망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타시오다라는 말이 나와도 이건 임을 원망하는 게 아니다가 대한민국의 국룰이란 말이야. 그랬는데 그 가르쳤지 내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게 타시오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을 탓했다. 이걸 원망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었어. 어떤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선생님이 원망이라고 했다. 막 그랬어. 그래서 막 논란이 있었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원망 아닌 걸로 결정이 났어. 왜냐면 문제집이 다 원망 아닌 걸로 나오거든. 그래서 원망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답이야. 이제 그러니까 알고 계시대. 물론 이제 이번에 선생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작년에 계셨던 선생님 김혜진 선생님 한 분이고 나머지 다 바뀌시긴 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베이스로 문제를 푸냐면 충신들은 임금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납득이 안 되지. 임금님, 우리는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 그래서 원망, 아무리 내가 죄가 없어도 임금님이 넌 죄인이야? 그러면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이지.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선생님이 뭐 타시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얼핏 원망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럼 나왔을 때 확인 한번 하시면 좋아요. 선생님 이게 원망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좀 있다. 바로 수업 듣자마자 막 불끈 일어나서 질문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 학기에 내가 느끼는 건 선생님들이 처음 수업하시는 내용과 뒷부분에서 수업의 내용이 좀 바뀔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초반에 그리고 선생님들 즉각적으로 질문하고 그러지 마. 선생님들 시간을 들여. 그리고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선생님 이거 답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안 돼.
아 이거는 진짜 몰라 선생님들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선생님들도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이제 순간적으로 사고를 정리해야 되잖아. 그러다 근데 이제 시간은 없잖아. 바쁘잖아. 그러면 그냥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실 건데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빌드업을 하시는 상황에 있는 어떤 단계를 니들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그리고 그걸 그냥 꽂아버리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실수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먼저 답을 알려드리고 이 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여쭤봐야 돼. 그래야 선생님들이 정리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 이게 우리 아니 누구나 다 그래요. 뭐 선생님들 실력과 상관이 없어. 그리고 선생님 또 당황하셔서 답변 못하면 우리 선생님 실력 없다고 막 이러지 마. 실력과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사고를 정리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니까 너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해를 안 보여.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빌드업 과정에서 강조하신 부분을 내가 잘못 받아들여서 내가 오해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이면 니들 치고 풀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니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문제에 적용했다. 그러고 틀리는 수가 있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선생님 단계를 따져서 여기 얘기했거든. 근데 니네 이 중간 걸 받아들인 거야. 그럴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에게 답을 말해드리고 이게 답인데 자습서에 이게 답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는 좀 시간차를 두고 막 진도 나갈 때 질문하지 말고 진도 다 나가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출제하실 즈음에 질문하는 거야. 그때 이제 선생님 정리가 되시거든.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그럴 때 질문하시는 게 좋다. 아무튼 이 원망에 대해서는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원망 안 한 걸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게 일반적인 거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12번 문제는요. 규원가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A와 보기의 12번이 아니라 3번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윗글에 A와 보기의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고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 규원가야. 규원가는 원망의 노래야. 임의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의 한스러운 생활과 고독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윗글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특히 윗글의 A와 보기의 B에서는 꿈이라는 공통 제재로 활용한다는 것도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우리 규원가에서는 꿈을 꿔 안 꿔? 꿈을 꾸니 안 꾸니? 꿈을 꾸려고 했는데 못 꿔. 근데 송민곡에서는 어떻게? 꿈을 꾸지. 꿈을 꿔. 자, 4번이 답이었어요. A의 화자는 꿈속에서 임과 재회할 수 있어서 만족해 하지만 B의 화자는 꿈속에서조차 임과의 재회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구나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틀린 이유는 만족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임의 얼굴도 막 그랬고 그 다음 내가 너무 해서 막 울고 그 다음에 그 꿈속에서 임과 재회는 했지만 얘가 이제 막 임의 말을 하려는데 말도 다 못하고 눈물이 자꾸 나서 못했잖아. 자, 그래서 만족이 틀린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규원가의 꿈과 관계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 가시면 한 세트가 더 있어요. 요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또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 둘, 세 문제, 네 문제요. 잠시만.
다 푸셨수? 애기들 다 푸셨나요? 자, 보이십시다. 자, 뭐 가는 송민곡이 나와 있고 나는 뭐 이렇게 이건 뭐야? 시조가 있네요. 산호친곡. 산호친곡이에요. 부모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내용인 것 같죠? 자, 14 저기 그다음 저기 4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 여러분 몇 번이 답일까요? 3번이 답이에요. 모두 다 서리법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서리법 어디 있는가 보시면 중력 위에 줄에 사람이라 허물하랴 그랬잖아. 뭐뭐 하랴 하물하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있어? 그 육수에 보시면 꾸민들 이룰송가 이렇게 되어 있지. 이룰송가. 자, 이런 거 이제 표현법 보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A와 B 모두 다 지급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배꼽법도 있고. 그래서 1번과 2번은 달리 때문에 눈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성어는 둘도 없죠. 무의법도 없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거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 우리가 이런 거 나올 때 물론 가나를 전부 다 알고 풀면 좋지만 가를 공부했잖아? 그럼 가를 중심으로 풀어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난 잘 읽었고 다 자신 있다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가는 잘 아는데 나는 잘 몰라. 그럴 때 어떻게? 가를 갖고 먼저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가를 갖고. 그랬을 때 이제 가를 1번 보면 가는 임금을 떠난 작가의 처지를 임을 잃은 여인의 모습으로 설정했고 군신 관계를 빗대어서 형상화한 것이다. 우의적은 빗대었다는 뜻이니까 오케이. 자, 2번 노모와의 거리감을 이건 우리가 잘 몰라. 일단 나도. 자, 3번 내 몸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탓한다. 이거 맞는 거지. 오. 자, 그 다음 4번 가는 서로 풀어 헤쳐보니 뭐 이런 거잖아. 이 모습에서 임금에 대한 서운함 안 된다니까. 임금님한테 서운해하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지. 서운함 X. 자, 5번도 보시면 죽어서 나골이 되고 싶다. 이건 임금님에 대한 끊임없는 연모죠. 임금님 사랑해요. 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골라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풀 때는 언제나 A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 아는 작품을 갖고 먼저 빗대어 봐라. 자, 그 다음 문제 가시면 나 문제였는데요. 나는 1번이 답입니다. 자, 근데 여기만 한번 보면 봄은 오고 또 오는 것에서 이수의 돌아갈 기약인데, 자, 이거 이수 한번 봐봐. 여기 써있는 대로 봐봐. 이수 천년은 72호 영롱한 수천리 돌아갈 기약은 갈수록 아득하다잖아. 아득하다가 어떻게 확신일 수 있다. 아득한데 아마도 잠없은 중야에 눈물겨워 서럽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득하다니까 아득한 거는 확신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A는 개성이고요. B는 기록입니다. 개성은 우리가 아까 뭐였지? 닭소리에서 오련된 닭소리가 꿈속에서 막 님을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딱 깨워서 현실로 돌려보내는 존재고. 자, B는 어떤 역할을 하나? B 보자. B 기러기. 육수 보시면 기러기가 날지 않아요. 편지를 누가 전하는가? 기러기도 날지 않으니 편지를 전해줄 사람도 없다. 시름이 가득하니 꾸민들 이루겠는가? 매일 놓친의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편지도 보낼 수 없는 처지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지. 기러기가 날지 않아. 기러기가 편지를 전해줄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지금 나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이름을 쓰셔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어요.